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앞에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 있는 게 섬유륜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수액,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것이 터진 것을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죠. 정확한 표현은 디스크 수액이 터졌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좁아진 척추 신경관이라고 표현한 이 다발이 이게 바로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정상 신경 뿌리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수액이 찢어져서 흘러나오면서 염증 반응으로 이게 더 튀어나오면서 이 정상 신경 뿌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디스크 탈출의 전형적인 그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뒤에 척추뼈라고 되어 있고 있는 이쪽 부분이 등 부위가 되겠고, 이 섬유륜과 수액이 있는 이 앞부분이 배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스크가 터지면 신경 압박이 항상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른쪽 아래 제목이 써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 정도에 따른 증상의 변화. 그러니까 디스크가 얼마나 터졌느냐에 따라서 신경 압박의 정도와 양상이 모두 달라지는 거죠.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빨간색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1, 2, 3, 4, 5. 1번 부분이 지금 빨간색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처음 보시면 1번에서는 수액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젤리 같은 것을 저희가 수액이라고 하는데요. 추방판 섬유유린이라는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그런 물렁물렁한 플라스틱 같은 고무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 흡수를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팽륜이라고 보면 수액이 섬유륜 내부에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살짝 밀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팽륜 부분은 뒤에 빨간 부분을 신경을 살짝 누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허리 통증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안 누르기 때문이죠. 팽륜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수액을 그냥 호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호떡 안에 우리 검은색 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시럽같이 들어있잖아요. 호떡, 그 펜으로 호떡을 딱 누르면 이 팽륜은 살짝 밀려 나오잖아요. 아직 터지기 전에 그 상태를 팽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출은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액이 신경을 압박하면 방사통을 일으키기 시작. 네.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 2번에 비해서 3번이 조금 더 누르고 있죠.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밀려 나오기 직전이면서 신경이나 신경 뿌리를 더 압박하게 되죠. 네. 그래서 터지기 직전인 호떡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탈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펜을 꽉 누르면 이제 호떡이 완전히 턱 하고 터지면서 검정색 우리 설탕 국물이 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탈출하여 직접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 그러니까 찢어뜨리고 나오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요. 동시에 방사통이라 그래서 다리까지 혹은 팔까지 쫙 퍼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흘러내려서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커스트레이션이라 하는데, 흘러서 이렇게 내려버리기 보면 이제 허리에서 찢어서 이제 탈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허리 통증보다는 대부분 방사통 위주로 증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보시면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방사통을 일으키고 찢고 나오는 순간에 잠깐 허리 통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사통, 이렇게 다리나 팔로 타고 내려가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이 허리만 아픈, 허리 통증에 국한되는 경우보다 이 방사통이 사실은 디스크를 일으키는 더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방사통을 일으키는 기관이 더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 반사통을 일으키는 것이 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게 하는, 쫙 타고 내려가는 증상이 더 추간판 탈출증에 적합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확률이 높은 증상이죠. 그래서 이 그림 보셨던 것처럼 다시 정상 팽륜 늘어났다가 터지기 직전이다가 터지고 흘러내려 분리내는 이 과정에 따라서 증상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스크는
어디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고 증상이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또 방사통이 생겼다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디스크에 대한 탈출에 대한 치료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강조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은 이렇습니다. 목, 허리 디스크 질환을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단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줄 방법을 다 찾으셔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일부러 진료 속도를 좀 내려놓고 환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환우분, 만약에 당신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이런 병을 앓았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갸우뚱하시다가 대부분 과거의 조상이라면 뭐 기다리다가 자연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그러네 옛날에도 이런 병이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시죠. 이런 걸 발상의 전환이라는데 디스크 질환이라고 불리는 중압발 탈출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출한 젤리 제가 호떡 눌렀을 때 나온 검은 설탕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시럽이 수액 물질이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 탈출한 젤리 같은 수액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질이지만 터져 나오는 순간 한 번도 우리 몸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이물질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경찰하고 군인 역할하는 백혈구둥이 이거 간첩인가 아니면 불법 이주민인가 해가지고 달라붙어서 걔네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서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도 데모를 하거나 소요 사태가 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염증 반응 튀어나온 젤리나 수액물은 점점 저절로 수액이 점점 제거되어서 없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즉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 반응 때문에 초반에 이 그림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것보다 사실은 몇 배 더 붓게 돼요. 그 염증성 반응 때문에 더 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더 눌리게 되죠. 초반에. 하지만 그 염증성 반응 때문에 이 수액은 점점 줄어들면서 사그라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염증성 반응이 없으면 이 디스크는 낫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또 반대로 이 염증성 반응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안 아프려고 막 주사나 뭐 스테로이드 주사 여러 가지 소염 주사를 맞는데요. 그걸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이 수액이 그냥 튀어나온 채로 그냥 계속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거가 돼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랬는데 이 수액이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군인들 파견해서 소요 사태를 난리가 나더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요 사태가 무서워서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혹은 군인이나 경찰을 파견하지 않게 되면 계속 데모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이거를 치료를 안 하자니 너무 아프고 하자니 치료의 속도를 늦춰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는 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낫는 겁니다. 이거 염증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아프려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바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디스크 발생 초기에 엄청난 저림과 고통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염증 덕분에 우리는 디스크 자연 치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걸 우리 환우들이나 의사들이 우리가 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작용을 하게 살짝 놔두는 것이 오히려 디스크의 자연 치료를 유도하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소염 치료를 전혀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제일 심한 게 10이라면 저는 한 3 이하 정도의 염증은 계속하도록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염증을 제거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는 대상으로 염증을 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석일 수 있다. 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 한 가지, 그러니까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이런 인식을 한 가지를 환우가 가지는가에 따라서 디스크 치료의 방향과 비용, 시간 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물론 디스크 질환은 정말 고통스럽고 잠도 이루기 힘든 대표적인 통증 질환이죠. 어떤 하는 분들은 뭐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은 이 염증을 하나의 적으로 설정하고 치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현대인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조급함 속에 언제부턴가 충분히 우리가 면역으로 우리 몸으로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질환, 또 염증성 질환, 감기 뭐 이런 거에도 소염제, 항생제를 막 쏟아 부어서 조기에 치료하고
타고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디스크 질환에도 바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못 기다리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적을 소탕하듯 치료하는 편리함이 과연 디스크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로 하여금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일까? 반대로 염증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이런 불편함, 이게 어리석은 것일까? 예, 이 어리석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무언이 그것이 가는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환우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환우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이거를 뭐 주사로 가라앉히고 안 아프려고 하기보다는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만성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좀 찾아서 전신 척추를 다시 재배열하고 근육 인대를 재조정해서 운동하고 프롤로 치료하고 인대 치료해서 기다리는 동안 이걸 해야 된다고 꼭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서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통증이 다시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의사의 도움이 그럴 땐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도록 좀 저희가 돕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영상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으로 내가 정말 디스크가 맞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악화의 가능성은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개입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최대한 늦추고 이런 식으로 환우를 회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디스크 질환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환우들이 있다면 지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 혔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편리한 치료만 찾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의 흐트러진 골격, 생활 습관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감기나 폐렴이 걸렸다고 해서 폐를 절제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디스크 탈출증이라면 너무 바로 처음부터 아프다고 해서 수술부터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심지어 악성 종양이 암도 막 적으로 규정해서 막 적대적으로 항암 치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친구로 동반자로 여기고 같이 살자. 날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태도로 권하고 격려하는 그런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치유가 가능한 이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오르내리지만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이렇게 오르내리지만 나를 괴롭히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어요? 네, 안 팔겠죠. 이건 분명히 오를 거야. 오른다고 했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이 사라지고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누가 수술을 하고 누가 쉽게 수술을 하고 누가 막 그렇게 염려하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나중에 결국은 상승하게 되는 주식처럼 이 디스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는 대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좀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치료하시는 것이 어떤 좋은 치료를 받는 것보다 개념을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척추 운동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척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렇습니다. 차 바퀴가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카센터에 가서 저기 정비사한테 어떤 기름을 넣으면 이 차 바퀴가 고쳐질까요? 예,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저희가 망가진 차 바퀴의 경우에 어떻게 그걸 교정하고 정렬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지킴이 비수술 치료 재활하게 답하다 인터파크 교도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연재 중인 탑팁 의학만화 손상병법 재활학과 탑팀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